하나 둘 하나 둘. 예. 오랫동안 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고요. 빨리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발표는 그 전에 최근에 고언어 많이들 유명해졌잖아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옛날부터 유명했고 많이들 사용해왔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언어로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기존부터 몇 가지 좀 꼼수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고언어에서 정식으로 이거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박성재라고 하고요. 저런 구글 메일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고언어를 많이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나 취미 삼아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뉴비 개발자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상황이 처음 계획했던 거랑 많이 바뀌어서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먼저 발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분명히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할 발표는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생활 또는 여러분의 연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로 재미로 알아본 것들을 좀 나름 저는 재밌었길래 남들도 혹시 재밌지는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하는 자리일 뿐이니까 그 점을 미리 한번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로 결코 여러분의 회사에 가서 오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굉장한 성공을 얻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상사분들께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좀 경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볼 코드들은 일단 돌아는 갑니다만 그렇게 아직 스테이블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를 꼭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언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는 다들 고언어 많이들 아시니까 그렇게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기본적으로 고 개발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간단하고 릴라이어블하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랭귀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언어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도 지금 시간이 꽤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적용해서 많은 훌륭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도커라든지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 언어를 사용한 프로젝트들이 현재 많이 유행 중인데, 그렇다면은 안드로이드에서도 역시 심플하고 릴라이어블하고 이피션트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건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인데,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고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이 고 언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죠. 아무래도 구글에서 만든 언어니까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초반에는 어쨌건 아직은 공식적인 지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렇지만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초에 고 언어가 1.4 버전이 릴리즈 되었고요. 1.4 버전 릴리즈에서부터 고 언어 팀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겠다라고 개발 중일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나온 결과물에서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좀 스테이블하지 못한, 아직은 좀 더 초기 단계란 거를 분명히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아직 많은 기능이 그렇게 리치한 기능이 있지도 않고 좀 불안정한 면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돌려는 봐야 하겠죠. 그래서 한번 돌려본 경험을 공유해보자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해당 지원은 이 리파지토리에 가면 모든 게 있습니다. 이 리파지토리에 가면은 GitHub 리파지토리고요. GitHub 리파지토리에 약간 환경이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OS10은 굉장히 오랜만이라. 이 리파지토리에 사실상 고 언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리파지토리 안에 안드로이드에서 고 언어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과 빌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만 받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 컴퓨터에서 바로 도커를 이용해서 환경을 직접 구성하고 고 언어도 바로 1.4 버전 받아서 깔아보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돌린 것까지도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환경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PDF로만 발표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데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안드로이드에서 고언어를 돌리는 방법이 이렇게 정식 지원이 됨으로써 방법이 생겼고, 그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옛날부터 쓰던 꼼수들도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예제 코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제 코드를 한번 같이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코드를 보는 것도 전체 코드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부분 코드들만 발표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회사에 돌아가셔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잘 하시면 또 나중에 이런 데서 발표해 주시면은 성공 사례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개발을 하기 앞서서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겠죠. 당연히 고언어도 깔아야 될 거고, 그 전에 고언어 깔기 전에 여러 가지 먼저 깔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리파지토리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직접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실 우리가 하는 일 중 많은 일들이 환경 구성인데, 개발 환경 구성인데, 개발 환경 구성하다 보면 좀 짜증날 때가 많잖아요. 막 디펜던시도 깨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언어 개발팀에서도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안드로이드를 위한 코드를 사람들이 가져가다 사용할 때 이런 디펜던시 같은 게 깨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우리 고언어 사용자들의 가장 큰 수혜 중 하나인 이 도커를 사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바로 개발 환경을 한 방에 구성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여기 제공되어 있는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참고로 도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가상의 개발 환경을 새로 만들고 그 개발 환경 위에서 어떠한 패키지 같은 걸 설치하고 개발 환경을 꾸려 나갈지를 글로 설명한 거거든요. 즉 쉘 스크립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좀 더 도커에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있음으로써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도커가 바로 자동으로 환경을 여기 기술한 대로 만들게 되는데, 굳이 그거를 자동으로 하기가 싫다면 자기가 손으로 보고서 따라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빌드 에센셜 패키지, 파이썬 소프트웨어 프로퍼티즈 패키지, 비집트 패키지, 언집 패키지, 컬 패키지 등등을 설치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 환경을 구성하면 되겠는데, 개발 환경을 구성하면 되겠는데 그 단계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바는 당연히 깔아야겠죠. 자바 깔아야 될 거고, git 깔아야 될 거고, 빔 또는 이맥스 깔아야 될 거고, GC도 깔아야 될 거고, C 언어 라이브러리도 깔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SDK와 NDK를 깔아줍니다. NDK를 깔아야 하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텐데 어쨌건 이걸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언어를 깔아야 됩니다. 고언어도 그냥 git 리파지토리 관리되고 있죠. 현재는, 기존엔 머큐리였지만 지금은 git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git으로 바로 그 코드를 긁어와서 바로 빌드하면은 사용할 수 있고요. 빌드한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게 안에 자동화를 쉘 스크립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설치하실 때 주의할 점은 1.4 또는 그 이상 버전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데모를 위해서 테스트할 때는 1.4.2 버전을 테스트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그 크로스 컴파일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즉 크로스 컴파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고언어를 설치할 때, 고언어를 설치한다는 말은 고언어 컴파일러와 고언어를 사용하는 도구 같은 것들을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위에 어느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작업을 할 적에 이 고 소스 코드로부터 고 도구들과 고 컴파일러 등을 만들 텐데, 그때 어떤 아키텍처를 타겟으로 하느냐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 컴퓨터의 기본 아키텍처예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x86 64 아키텍처가 될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안드로이드에 올려볼 거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물론 x86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기기들도 있지만 대부분 ARM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ARM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올라가는 바이너리 실용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ARM에서 돌아가는 크로스 컴파일을 ARM에서 돌아가는 바이너리를 x86 64인 제 컴퓨터에서 크로스 컴파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 언어의 도구와 고 언어 컴파일러 자체도 ARM용 으로 크로스 컴파일이 미리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 OS라고 하는 환경 연수를 통해서 고 언어를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 고 OS를 안드로이드로 잡아주시고 한번 그 빌드를 해주시면 해당 컴퓨터에는 x86 64용 고 언어 도구와 컴파일러 등등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용으로 컴파일된 바이너리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어서 해당 바이너리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크로스 컴파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코드를 보면서 쭉 빌드 돼가는 거 보면서 그냥 쫙 그냥 와 멋있다 하면서 되게 괜찮았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말로 좀 심심하게나마 좀 끝냈고 말이 좀 재미가 없죠. 사실 코드를 봐야 재미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이제부터 알아볼 텐데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준비가 끝났으면 가장 먼저 하신 방법은 왜 여러분은 이 세션에 들어오셨나요? 아마 그 고언어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는 걸 흥미를 가지셨기 때문일 텐데 많은 그런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바가 싫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바를 처음 접했을 땐 되게 좋았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바 극혐이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래서 자바가 정말 싫다면 이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즉 정말 고언어만 사용하고 여기선 자바가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NDK에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NDK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꽤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안 하신 분에 맞춰서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ND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자바로 만들잖아요. 하지만 자바로 만들면 자바가 속도가 좀 느리다는 편견이 좀 있다 보니까 편견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한데 따라서 C 또는 C++로 그 빌드를 하고 싶다. 즉 자바처럼 VM에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C나 C++처럼 네이티브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서 돌리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특히 게임 개발 쪽에선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C와 C++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일부 부분만 또는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NDK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C와 C++를 이용해서 특정 이벤트 핸들러 등등, 즉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결국 해야 하는 거는 화면을 그릴 수 있어야 하고 터치 이벤트라든지 뭐 키 이벤트라든지 이벤트를 받아서 이벤트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벤트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구조화를 짜 놓아서 그 이벤트 핸들링 등등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결국 다 짤 수 있도록 C++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는 우리가 액티비티를 쓰잖아요. 그냥 액티비티가 아니라 네이티브 액티비티를 사용하고 일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쪽에서 설정을 좀 해주면은 자바 한 줄도 없이 C 또는 C++ 코드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이미 NDK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NDK에서 내부적으로는 결국 이 C++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C++로 일단 라이브러리 만든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 라이브러리는 당연하게도 리눅스라면은 기본으로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환경이니까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ELF 파일 포맷이죠. ELF 파일 포맷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익서큐터블하고 로더블한 파일 포맷을 말하는데 즉 예를 들어서 GCC로 뭐 컴파일하면 A.out 나오잖아요. 그런 파일이 이제 ELF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ELF 포맷인 놈들은 바이너리로 바로 수행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은 C++는 결국 라이브러리만 만들 수 있으면은 ELF 포맷의 라이브러리만 만들 수 있으면은 오케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고언어 같은 경우도 네이티브 바이너를 만들잖아요. 고언어는 컴파일 언어니까 VM에서 돌아가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ELF 포맷으로 최종적인 바이너를 만들 텐데 C++라는 NDK랑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지? 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계획은 고언어를 사용해서 ELF 포맷의 쉐어드 오브젝인 .so 파일, 즉 라이브러리를 일단 빌드하고 그 라이브러리를 기존의 NDK에 사용하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APK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NDK에서의 C 또는 C++와 마찬가지로 이 고에서도 몇 가지 이벤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기능 정도만 고언어 쪽에서 제공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리파지토리 밑에 있는 앱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그러한 기능들이 모두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그 고언어 쪽에서 내놓은 모바일 리파지토리 안에서는 고언어에서 오픈G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오픈GL을 사용해서 화면을 그리고 이벤트에 따라서 화면을 계속 갱신해주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PK 파일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NDK와 SDK를 통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예제 코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단촐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보면 실제 파일도 굉장히 적어요.
배시와 벳 파일이 있고요. 벳 파일은 윈도우에서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할 거고 build.xml은 엔트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JNI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 밑에 android.mk라고 하는 또 빌드를 위한 설정 파일이 있고 결국 우리가 디벨로퍼들이 보는 소스 코드는 main.go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신나죠? 파일 하나로. 파일 하나만 건드리면 된다니. 안드로이드 할 때 막 리소스 파일도 건들고 XML 파일도 건들고 자바도 건들고 패키지도 여러 개 하고 그랬었는데 비교적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그 해당 파일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단 한 개짜리 소스 코드 main.go 파일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 언어는 처음 실행되면은 메인 함수가 호출되죠. 메인 함수가 호출되겠고요. 여기에서 모바일 고 언어의 모바일 지원에서 기본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되었을 때 app.run을 수행해야 하고요. 여기서 수행을 할 때 콜백을 레지스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콜백은 앞서도 얘기하겠던 이벤트 핸들링 해야겠죠. 터치 이벤트라든지 이 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등등. 그래서 스타트 이벤트, 스탑 이벤트, 드로우 이벤트, 터치 이벤트 4개의 이벤트를 제공하고요. 스타트 이벤트는 우리의 온 리즘이 호출될 때, 온 크리에이트가 호출될 때 불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스탑은 안드로이드에서의 온 스탑이 호출될 때와 똑같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여기에 적어준 이름의 펑션이 콜백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우, 터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용자 손으로 건드렸을 때 나올 거고, 드로우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마다 스타트가 되고 스탑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호출됩니다. 시스템 자원이 허용하는 한. 그래서 드로우가 들어올 때마다 몇 번이나 자주 들어오는지 보면은 FPS가 얼마나 되는지도 볼 수 있겠죠. 프레임 퍼 세컨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스타트하면 시작하는 거고요. 시작할 때는 뭔가 진행할 준비를 할 거고, 스탑될 땐 끝나니까 이제 오픈GL을 사용해서 화면 그렸던 걸 정리해야 될 거고, 터치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는 이벤트다 터치라고 하는 타입의 인자로 어디를 어떻게 터치했는지가 들어오고요. 마지막으로 드로우가 들어올 때는 해당 위치에다가 그림을 계속 그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도 사실 에뮬레이터에 직접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나머지 코드는 오픈GL에 굉장히 연관돼 있으니까 그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메인 함수, 즉 고언어 엔트리 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콜백을 등록하게 되고요. 콜백을 등록하면은 각각의 콜백에 대해서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호출이 되고, 그 이벤트 쪽에서 예컨대 드로우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드로우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이 예제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사용자 터치하는 곳에다가 삼각형을 그려주거든요. 그 삼각형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 삼각형을 그릴 때 이 삼각형의 색깔을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빠르게 페이드인을 시켜요. 그 페이드인을 시키는 역할이 여기 그린 값을 0.01부터 1로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면서 그림의 속성 값을 바꿔주는 코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액티비티를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코드에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을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슬라이드에 그대로 복사해 놓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 개짜리 액티비티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안드로이드 해스코드 어트리뷰시 false이기 때문에 코드가 자바 코드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메인과 런처를 받는 기본 시작되는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그냥 액티비티가 아니라 네이티브 액티비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네이티브 액티비티가 연결될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베이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았던 이 예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이름이 베이직이고 최종 빌드할 때 lib basic.so로 so 파일을 만들 거거든요. 그 so 파일을 바탕으로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so 파일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져와서는 얘를 어플리케이션 코드로 활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매니페스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럼 빌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요. 빌드는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플랜으로 말씀드렸던 부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고
고언어 자체에서 고 컴파일러 자체가 크로스 컴파일을 지원하죠. 그리고 그 크로스 컴파일에서는 아키텍처와 OS를 선택할 수 있어서 아키텍처는 x86 또는 ARM이 될 수 있겠고 OS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리눅스, 나중에는 iOS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등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OS는 안드로이드로 그리고 아키텍처는 ARM으로 주고 그리고 LD 플래그로 쉐어드를 주게 되면은 쉐어드 오브젝으로 최종적으로 이 lib_basic.so라고 하는 파일을 고언어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NDK를 사용해서 이 SO 파일을 사용할 거란 것을 직접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SDK를 사용해서 엔트를 돌리게 되면은 요즘은 엔트는 좀 대세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엔트를 돌리면 최종적으로 APK를 딱 이쁘게 빠져나와서 이 APK 파일을 여러분이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고 그냥 내 에뮬레이터나 내 기기에다가 바로 ADB를 이용해서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사실 좀 맥이 많이 빠지긴 하네요. 코드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우린 드디어 자바에서 더러운 자바를 모두 잊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언어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단점은 분명히 고언어가 자바보다 깔끔하고 뭐 깨끗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아까 메인.고 파일 보셨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즉 결국 이런 방식을 사용할 될 경우에는 결국 모든 화면의 이벤트를 다 오픈GL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림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사용하면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걸 내가 오픈GL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다 그려야 되는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게임 같은 걸 만드는 경우라면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겠지만 게임이 아닌 케이스에서는 꽤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고언어를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하자는 방법으로 이것도 역시 기존 NDK에서 특정 기능들만 네이티브로 뺐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JNI를 사용했던 경험에서 얻어온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기존의 JNI라는 거는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자바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VMU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좀 느리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실제로 좀 분명히 느린 건 있고 그래서 CPP나 C 언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걔네들을 자바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능에 많이 영향 끼치는 놈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C나 CPP로 짜고 걔네들을 자바에서 호출해서 결과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있는 게 JNI죠. 그래서 자바에서 CPP로 짠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foreign function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비슷하게도 고언어 역시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고언어는 자기네들은 빠르다고 빨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 와서는 C나 CPP 정도로 빠를 거라고는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비단 성능만이 아니라 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레거시 코드들을 합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에서도 C나 CPP로 만들었던 레거시 코드를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foreign function을 호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C고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히 나왔죠. 우리는 자바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짜면서 그 중에서 일부 성능의 중요한 부분 또는 자바를 정말 쓰기 싫은 파트만 고언어로 만들고는 해당 고언어의 해당 기능을 자바에서 호출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바에서 JNI로 CPP를 호출하고 CPP에서 C고로 고를 호출하면은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뭔가 좀 리던던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죠. 왜 일을 굳이 두 번을 거쳐가야 되지? 좀 짜증나죠? 그래서 우리 멋진 고 개발팀 아저씨들께서 자바와 고언어 사이에서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밑에 있는 SEQ라고 하는 이름의 패키지에 해당 코드들이 모두 들어있고요. 정확히는 SEQ 같은 경우는 결국 foreign 환경 사이에서 자바와 고언어와 같은 서로 다른 환경 사이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를 주고받고자 할 때 필요한 일은 결국 주고받을 인자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결국 중요하죠. 그리고 그 주고받을 인자를 어떻게 시리얼라이즈 시킬 것인가가 자바에서도 다른 언어들에서도 항상 문제시 되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동화해 준 게 고언어에서는 SEQ라고 하는 이름의 이 패키지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IDL 파일을 만들 수 있는 AIDL이라고 하는 도구를 제공하죠. 바인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고언어에서도 비슷한 기능으로 자동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그젬플 코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lib hello라고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자세한 부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구조를 보면은 앞서서 봤던 것보다는 좀 복잡해졌죠. 그 파일도 2개나 생겼고 자바 파일도 이제는 없을 수가 없죠. 메인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바 파일도 2개가 생겼어요.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hi.go가 고언어에서 우리가 구현할 기능을 구현한 기능이고요. 메인 액티비티다 자바는 이 hi.go의 기능을 호출할 건데 호출할 때 이 hi.java를 사용할 거고요. hi.java에서 최종 인터페이스를 이쪽으로 던져줄 거고 이 hi.go는 이 go hi.go라는 파일을 통해서 이 자바와의 연결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보면은 실제 코드를 보면은 먼저 고에 있는 콜리의 코드인데요. 즉 호출되는 측의 코드인데 호출되는 측은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익스포트 시켜줍니다. 고언어에서는 함수명이 시작이 대문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익스포트 되는 함수예요. private, public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래서 이 함수는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펑션이고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단순 인자로 받은 것을 이제 콘솔에다가 뿌려주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go.init라고 하는 함수, 이건 최초의 이제 초기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는 거고 hi.hello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형태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만들었던 hello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걸까를 보기 위해서 고바인드라고 하는 툴이 중간에 사용됩니다. 그냥 이걸 끝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고바인드라고 하는 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드로이드에서의 AID 파일과 같이 어떠한 이 고언어 프로그램과 고언어 소스 코드와 자바 소스 코드 사이에 연결을 해줄 어떤 인터페이스 코드가 결국은 필요한데 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보았던 이렇게 세 줄의 커맨드로 모두 끝나는데 먼저 고바인드 툴을 설치해 줘야 되고요. 고바인드 툴을 설치해 준 다음에는 고바인드에다가 인자로 랭귀지는 고 그리고 어떤 패키지에 있는 펑션들을 내보내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특정 파일로 이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면 리다이렉트 안 하면 그냥 std out에다가 제너레이트 한 코드를 뿌려주거든요. 그냥 리다이렉트 해준 거고요. 그래서 결국 앞서 보았던 콜리 펑션, 고언의 콜리 펑션 얘가 hi라고 하는 이름의 패키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키지에 있는 모든 익스포트 가능한 함수들, 대문자로 시작한 함수들을 모두 다 고바인드를 이용해서 자바에서 호출하면 받아줄 수 있는 형태로 고 언어로 만들어 주어라 라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go 언더바 hi.go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똑같은 명령인데 다만 랭 옵션을 자바로 주면 자바 측에서 사용해야 할 인터페이스를 소스 코드를 바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만들어진 파일을 보면요. 자바에서 만들어진 파일은 이와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hello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준데 이 함수는 결국 고언어로 최종적으로 리퀘스트를 던질 동작의 래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동작은 go.seq라고 하는 이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들은 모두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함수인지는 특정한 정수값을 이용해서 가리키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데이터를 넣고 리턴 값을 받을 것인지를 in과 out이라고 하는 형태로 앱스트랙을 시켰고 그 디스크립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 디스크립터를 이용하면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이제 SEQ 패키지 안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대충 그림만 봐도 대충 견적은 나오죠. 어떤 함수인지를 콜 언더바 헬로라고 하는 값으로 가리키고 있고 어떤 패키지인지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고 그 입력으로 들어갈 값에다가는 우리의 네임 값, 인자로 들어왔던 네임 값을 그대로 줬고 아웃풋 값은 아마도 함수 결과가
저기로 뿅 하고 돌아오겠죠.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언어, 생성된 고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프락시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이 프락시 함수가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값을 콜러한테 돌려줄 놈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처음 이니트 할 적에 앞서 보았던 이 디스크립터 값과 콜 헬로 값과 똑같은 내용을 이대로 적어주고, 프락시 언더바 헬로는 이 함수 포인터죠. 그래서 하이라고 하는 디스크립터에다가 1번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면은 이 프락시 헬로를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SEQ 패키지에다가 등록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가는 물론 SEQ 패키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뭐 소켓을 사용하든 뭐 공유 메모를 사용하든 여러 가지 IPC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잘 알아서 해주겠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은 일단 자바와 고언어를 정말로 각자 잘 할 수 있는 곳, 정말로 필요한 곳에다가 요소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UI는 굳이 오픈GL 사용할 필요 없이 자바를 사용하고 안드로이드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짤 수 있고, 고언어를 사용해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주로 사용될 로직에 관련된 부분 또는 성능의 중요한 부분들만 고언어로 짜고 자바 쪽에서 필요할 때만 고언어 코드를 호출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이 정도에 빠진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아직 이른 단계라는 겁니다. 개발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일단 어떻게든 돌아가는 방향으로 먼저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따라서 바인드 밑에 SEQ 이 패키지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SEQ 패키지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만은 않아요. 일단 어떻게든 돌아가기 위해서 좀 유니버설하게 만든 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몇 가지, 메모리 릭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메모리 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 어떤 객체를 고언어에게 던져줬을 때, 그리고 자바가 그에 대해서 리턴 값을 던져주고 해야 되는데,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죠. 고언어도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죠. 자바에서 고언어에다가 인자로 오브젝트를 던진 다음에 가비지 컬렉터가 돌아버리면은 고언어에서 보는 값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고언어에서 리턴을 한 다음에 리턴하느라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도 고언어에서 알아서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할 텐데, 얘는 또 먼저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문제들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꽤 나이브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타입을 SEQ 패키지에서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즉 SEQ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인자로 들어가는 고 오브젝트나 자바 오브젝트들을 서로 호환 가능하게 시리얼라이저 시키고 언시리얼라이저 시키는 역할을 해줬던 건데, 그 역할이 모든 오브젝트를 다 지원하진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 제약은 분명히 아직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는 괜찮은데 아직 효율은 좀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효율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 못했고요.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앞서 보았던 두 가지 방식이 고언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면 사실 끝나긴 하죠. 정말 게임만 만들 거면은 오픈GL 어차피 사용할 거니까 오픈GL 사용해서 자바 없이 만들면 될 거고, 그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인데 일부 성능이 중요하고 정말 자바 극혐인 자바를 싫어하는 팀원이 있으면 그 팀원한테는 너 그럼 고로 짜보든지 하는 식으로 부분으로 나눠줄 수도 있겠고, 그런 식 방법이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좀 흥미로운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은 몇 번 다른 데서도 얘기했던 방법인데 간단히 짜투리로 하나만 더 집어넣어 보았고요. 이 방법은 일반적인 유닉스에서 많이 사용해왔던 방법, 프로세스 간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고언어는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리눅스는 지원해왔죠. 그런데 안드로이드도 결국은 리눅스잖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하나의 변종일 뿐이긴 하지만 퓨어한 리눅스는 아니지만 어쨌건 안드로이드도 암 위에서 돌아가는 리눅스 시스템일 뿐이죠.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걸까요? 고는 암도 지원하고 리눅스도 지원해요.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1.4 버전이 릴리즈 되기 전부터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실은 됩니다. 되는데 안드로이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면은 결국 안드로이드도 리눅스니까 고언어의 암 환경의 리눅스를 바탕으로 바이너리를 만들고
다만 바이너리 만들 때도 또 스태틱 링킹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도 없어지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일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호환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스태틱 링킹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바이너리를 만든 다음에 이 바이너리를 그냥 안드로이드 폰 위에다가 심고 걔를 실행만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안드로이드 앱과의 연동은 유닉스의 전통적인 철학, 파이프를 사용하든 공메모를 사용하든 아니면 STD인, STD아웃을 사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 코드는 여기 가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릴 건 작년 가을에 있었던 데브페어와 올해 초에 있었던 GDG 고언어 모임의 서울 미덥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라이브 코딩 방식으로 제가 좀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추스려서 어떤 방식인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작전은 이렇습니다. 일단 ARM 아키텍처와 리눅스 OS를 배경으로 그 프로그램을 내가 짜고 크로스 컴파일을 해요. 그러면 바이너리가 나오겠죠? 그 바이너리를 안드로이드에 올렸는데 근데 이때 어디에 올리는지도 문제죠. SD카드에 그냥 올리면 SD카드에 있는 프로그램은 익서큐터블 실행 권한을 우리가 갖지 못하죠. 아무거나 개나 소나 실행할 수 있으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 모르니까 안드로이드에서 그걸 다 막아놨거든요. 하지만 예외가 있으니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일단 집어넣을 때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자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셔서 ADB 푸시로 SD카드에 일단 집어넣으세요. 이러는 건 좀 귀찮고 퍼미션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어셋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죠. 이 어셋 디렉토리에는 어떤 파일이든 집어넣을 수가 있죠. 바이너리 파일들을, 보통 바이너리 파일들을 집어넣는데 여기에다가 그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APK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해당 APK가 설치된 폰에는 자동으로 나의 고언어 프로그램도 올라가 있는 거죠. 익서큐터블 파일이.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어셋에 있는 파일은 파일 시스템에 그대로 매핑이 되던가 안 되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어셋으로 집어넣은 파일들은 바로 파일 시스템에서 매핑이 안 되고요. 거기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자기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파일 시스템 위에 갖긴 하죠. 따라서 어셋에서 그 바이너리를 꺼내서 여기서 나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라이빗 공간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는 execute 퍼미션을 제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 퍼미션을 그냥 줘버리고 걔를 실행하면은 짠 하고 프로세스가 뜨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는 내가 고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말하자면 그렇게 어셋에서 꺼내서 집어넣기까지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com.example.gorunner라고 하는 패키지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었다고 하면은 거기 밑에 파일즈라고 하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프라이빗한 공간에 이렇게 X 퍼미션을 주는 고빈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언어 바이너리 파일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수행하는 건 당연히 허락되고요. X 퍼미션이 있으니까 실행 퍼미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코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파일을 어셋에서 읽어와서 프라이빗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코드가 좀 많긴 한데 먼저 인풋 스트림을 열고 인풋 스트림을 get 어셋에서 고닷빈을 인풋 스트림으로 열어주고 이거에 이제 예초에 APK를 만들 적에 어셋 밑에다 집어넣었던 고언으로 만든 바이너리 파일이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얘를 여기 get base context get files 디렉토리에다가 이 버전 체커.bi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데스티네이션 파일에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써주고 마지막으로 chmod 0777 명령을 통해서 execute 퍼미션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렇게 execute 퍼미션이 주어진 파일을 실행도 해야겠죠.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프로세스 빌더라고 하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 프로세스 빌더에서
내가 수행한 프로세스는 내 차일드 프로세스다 보니까 마음대로 잘 다룰 수가 있고요. 이때 차일드 프로세스에 stdin과 stdout, stderror 등등을 뽑아올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통신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소켓을 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이런 꼼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고요. 이 꼼수의 방법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게 정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유닉스 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식으로 보면은 애초에 앞서 보았던 지원이 필요 있었나 싶을 정도 굉장히 깔끔하게도 떨어지는 방법이고, 다만 좀 해키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돌아온 모양은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이 핵은 제가 만든 핵은 아니고요. 기존 고언어 개발팀에 있는 브래드 피츠패트릭 등등의 몇몇 사람들께서 고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캠리스토어라고 해서 설치형 드롭박스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미 배포되고 있는데, 이 캠리스토어에서 내부적으로 사용 방법입니다. 이 캠리스토어라고 한 놈은 드롭박스 같은 놈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윈도우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맥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리눅스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가는 캠리스토어 클라이언트가 필요했는데, 그 클라이언트에서 당연히 고언어를 사용하고 싶었고, 고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핵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꼼수를. 그래서 해당 코드는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그대로 따와서 흉내내본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란 거, 앞에 보았던 공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분명하게도 아직 굉장히 이른 단계이고 제공한 기능이 많지도 않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적어도 고 개발팀에서는 쓰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장점인 것 같고요. 다만 단점은 어쨌건 좀 해키하다는 거죠. 만약에 안드로이드 쪽에서 보안을 강화한다면서 이 방법이 통하지 않게 어떻게 바꾼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게 좀 큰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드로이드에서 고언어를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아직 스테이블하지가 못해서 바로 회사 가서 쓰자고 부장님한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대 맞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좀 재밌는 일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라이브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제 수행하고 에뮬레이터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모습을 같이 보면 훨씬 재밌었을 뻔했는데, 환경이 좀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비슷한 주제로 그때는 같이 예제를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면은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는 끝나는 대로 오늘 내로 또는 며칠 내로 진행 측에서 공개해 주실 거고요. CC 라이센스 사용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가져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지금 딱 54분이니까 55분까지잖아요, 이 세션이. 예, 고생하셨습니다.